여러분, 최근 나이키 주가 보셨어요?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폭락했다는 소식,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의 1위 같았던 나이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실적이 안 좋았다 이걸 넘어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 또 시장 변화의 신호다 뭐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아, 구조적인 문제요? 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먼저 그 충격적인 숫자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죠. 네, 맞아요. 매출은 전년 대비 9% 줄었고 특히 그 중요 시장인 중국에서는 15%나 급감했습니다. 15%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순이익은 무려 32%나 줄었고요. 심지어 올해 상반기 매출은 두 자릿수 하락까지 예상된다니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 그 리셀 시장 데이터에서도 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아, 리셀 시장이요? 네, 온라인 플랫폼 스톡엑스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나이키랑 조던 브랜드 운동화 거래량이 한 21% 정도 줄었어요. 꽤 많이 줄었네요. 네. 근데 반면에 경쟁자인 아식스는 무려 600%, 아디다스도 한 9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600%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월가 분석가들은 이런 부진 원인으로 나이키의 그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이랑 혁신 부족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DTC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풀라커 같은 오랜 파트너들이랑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그렇죠. 그 빈틈을 경쟁자들이 파고들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정작 나이키의 그 DTC 채널 매출은 작년 4분기에 8% 감소하고 연간 성장률도 1%에 그쳤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 도매 매출은 4분기에 5% 증가했어요. 약간 전략의 아이러니랄까? 그러네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을 좀 열광시킬 만한 그런 획기적인 신기술이나 디자인 혁신, 이게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아, 혁신 부재. 네, 특히 러닝화나 라이프스타일 쪽에서요. 이 문제가 결국 디지털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 10월에 CEO를 교체하는 강수까지 둔 거군요. 32년 베테랑으로. 네, 맞습니다. 엘리엇 힐을 새로운 CEO로 영입했죠. 나이키가 이렇게 좀 주춤하는 동안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있죠. 바로 그 러닝화 전문 브랜드 호카랑 올러닝이요. 네, 호카, 올러닝. 요즘 진짜 많이 보이죠? 호카는 작년 매출이 58% 넘게 뛰었고 올러닝도 올해 30% 이상 성장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도 이 신발들 확실히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 많이 보여요. 이들의 성공 비결은 꽤 뚜렷합니다. 호카는 그 발편한 두툼한 쿠셔닝 기능? 그 특유의 두꺼운 밑창. 네. 그리고 올러닝은 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준다는 클라우드텍 기술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거랑 또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도 잘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러닝 인구가 늘어난 거랑 맞물려서. 아, 그렇죠. 러닝붐. 네. 과거에는 그냥 나이키, 아디다스, 딱 이 양강 구도였다면 이제는 뉴발란스, 아식스, 호카, 올러닝 여러 브랜드가 각자 강점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기에 직면한 나이키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뭔가 해야죠. 새로운 그 엘리엇 힐 CEO, 기존 DTC 전략을 좀 수정해서 도매 파트너들하고 관계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에어포스 원 같은 상징적인 제품은 물량 조절해서 희소성을 높이고 다시 한번 스포츠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도 내비쳤고요. 네, 근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미 2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아직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전략 수정보다는 결국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그런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가 더 시급하다 이런 거죠. 하긴 결국 신발 회사니까요. 그렇죠. 월가에서는 여전히 현 경영진 리더십에 좀 물음표를 던지면서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아, 또요? 네, 창업자 필 라이트가 직접 나서서 현 CEO 지지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PER 같은 기업가치 평가 지표들을 봐도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앞으로 한 2, 3년
이 기간이 나이키 미래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이키는 그 야심차게 추진했던 DTC 전략의 후유증을 좀 극복해야 하고 시장을 다시 놀라게 할 혁신도 보여줘야 하고 네, 그렇죠. 동시에 호카, 올러닝 같은 강력해진 경쟁자들의 도전도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정말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과연 나이키가 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역시 나이키라는 찬사를 되찾으면서 그 압도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이 스포츠웨어 시장은 이제 영원히 여러 강자들이 그냥 각축을 벌이는 시대로 완전히 접어든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나이키의 요정을 지켜보는 거 앞으로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